유적지는 사실 우리가 가서 뭐 내일 모레 출발하죠. 가시는 분들이 가서 현지에서 답사하고 돌아보면 또 오늘 강의가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듣고 또 뭐 이게 옆에 이 화면 제 옆에 김정미 선생님이 바로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뭐 소감이나 뭐 아니면 23일 날 기행 가시는 데 대한 한 말씀 정도 부탁드려도 되겠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의 권유로 이거 듣게 됐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순신 장군, 옛날 그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사가 또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이어져서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또 그 자취를 더듬으면서 새로운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강의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배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 같아서 그 기행에 대한 기대가 참 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예. 이동훈 선생님 음소거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네. 예. 아니, 내용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 통영도 가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달력에 보면 탄신일을 명시한 게 딱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석가탄신일이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충무공탄신일이 명시돼 있어요. 달력에 보면.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명시될 만도 한데 굳이 왜 이순신 충무공탄신일이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대답 들은 적이 없어서 혹시나 알고 계시면 또는 있으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요. 네, 이명태 선생님, 4월 28일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강의 도중에 언뜻 그 날짜가 나왔거든요. 4월 28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충무공은 뭐 사실 조선시대부터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이었고 일제시대도 영웅이었고 뭐 신철 선생이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다 민족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다 영웅으로 추앙을 했고 높이 받들었죠. 그 일제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산 현충사 같은 경우 그 위토 그러니까 그 이순신 고택하고 그러니까 그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들 이런 것들이 정선이 원래 그러니까 역할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11대 정선인데 정선이 옛날에 보면 다 못 살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팔아먹고 물론 잘된 집은 정선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이순신 종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빚더미에 몰려가지고 그 현충사 그러니까 일본인이 관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 해방 후에 이제 이승만은 좀 달랐죠. 그 이승만은 사고 자체가 민족주의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립운동도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승만 시대는 뭐 여러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박정희가 원력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른바 이제 무인 정신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제 박정희는 세계관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주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도 자신이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민족주의는 일본식 민족주의인 거죠. 군국주의적인 사고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힘에 의한 거니까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일본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뭐 이런 측면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영웅, 이거 박정희는 굉장히 영웅사관이 강한 사람인데 그런 영웅사관에 그러니까 볼 때 이순신만한 사람이 없다. 이순신이나 뭐 김유신이나 지금 이제 극우의 그 대표적인 그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인 조갑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무인정신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들어서면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성역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도 현충사도 그 조그마하던 그 지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크고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시대에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아산 현충사는 다 가는 거예요. 한 번씩 다 갑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뭐 그 동네 그러니까 이장들 뭐 그리고 학생들도 다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부터 날짜를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러니까 탄신일을 그러니까 이 기리는 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억을 했어요. 우리가 다 기억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박정희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박정희 때부터 이순신 탄신일이 달력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참 우스운 것은 박정희도 그러니까 일본 만주 공관학교 출신이지만 그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성공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노산 이현상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고향이 저쪽 마산 쪽이고요. 그 시인이죠. 시인이고 그리고 이제 한때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이라 할 수는 없지만 민족운동에다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친일 행위를 많이 했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이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성근이라고 만주에서 그러니까 만주국에 붙어서 식량물자 조달하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친일 행위를 했는데 친일 인명사전에는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동국대학교 총장, 문교부 장관, 뭐 그러니까 온갖 이 장관, 뭐 총장, 직업이 총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 소위 말하는 사관들을 정리를 해요. 참 웃기는 거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성웅, 성스러운 영웅 뭐 이렇게 된 거죠. 된 거고 그 이름이 옳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하여튼 우리 임 선생님이 알고 계신 한도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또 다른 분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궁금하신 사항, 뭐 충봉 이순신에 대해서, 성웅 이순신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아, 없으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23일 가는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정차는 시간과 정차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이명태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있죠. 원래 부산포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출발을 안 하고, 그다음에 거제도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곳이 통영에서 시작이 됩니다. 통영에서 시작돼서 보성을 사천 뭐 이쪽으로 해서 광양 지나서 보성으로 가야 되는데 보성도 지나칩니다. 보성도 지나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해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점심하고 이제 시간이 쫓겨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명량대첩 그쪽 진도 이쪽 돌아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이래도 상당히 좀 촉박한 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2박 3일 정도 해서 가야 쭉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성도 들려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순천 쪽도 가보고 그다음에 아까 거제도 통영 뭐 이렇게 좀 해남 남해도 지금 요번 코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 바닥역을 한번 쓸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박 2일도 사실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빼기가 그렇죠. 2박 3일보다 1박 2일 주말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좀 빡빡한 일정이어서 때로는 막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또 한 말씀 우리 김남희 선생님 또 한 말씀 하시죠. 뭐 소감도 좋고 아니면 23일 가는 데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네, 저기 강의는 잘 들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훨씬 더 좀 더 생생하게 기억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이명태 선생님 함께 가시나요? 아닌가요? 저기 또 그리고 강의도 있다고 했는데 그 해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강의가 또 있나요? 요거는 이명태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원래 제가 따라가서 뭐 해설을 잘 못하지만 해설을 하기로 원래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요새 너무 일이 좀 많아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이 너무 채여서 도저히 못 갈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대신 아마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성인 소장님이 가실 거예요. 정성인 소장님이 훨씬 더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하시고 재밌게 그러니까 하시고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아마 현장에서 잘 해설을 해주실 겁니다. 네. 네, 됐습니까? 그리고 혹시 저기 일찍 출발하는데 아침거리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침거리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원래는 이제 내일 가시는 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뭘 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사실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들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먹으면 좋은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만약에 식사를 하고 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또 30분 뺏기고 하니까 간편하게 준비를 해 오시거나 아니면 휴게소 들렸을 때 사다가 좀 차에서 슬쩍 이렇게 먹는 거로 요새 어디 가면 차에서 못 먹게 하는데 뭐 이런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어서 차에서 좀 어차피 2인 1석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널찍하게 이렇게 가니까 차에서 아침거리는 간편하게 하시고 12시 도착해서 점심은 좀 식당에서 푸짐하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잠깐만요.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도 아직 하실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23일 날 아침 7시 양재역 2번 출구 앞에서 가시는 분들 뵙겠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시청 또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